축토는 무슨 토예요? 양력으로 하면 1월이죠. 1월. 여러분이 느끼는 1월달 어때요? 춥죠. 그래서 축월이라는 거는 한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자월은 씨앗이죠. 씨앗이 이제 양으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생명 에너지라는 건 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습토는 한습한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얼어있는 땅이에요. 얼어있는 땅인데 녹여야 제대로 습을 쓸 수 있어요. 임목부터가 이제 첫 시작이죠. 그 시작에 대해서 그 직전이잖아. 얘도 공간, 시간 둘 다 음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얘도 생명에너지라는 게 들어가 있죠. 얘도 음으로 작용하지만 내부에는 양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으로 나올 준비를 아주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 했어요? 자축합은 태아를 잉태한 것과 같다라고 했죠. 왜 잉태를 하고 있는 거야? 나와야 되니까. 양기가 가득한데 양기가 밖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왜 못 나올까? 더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할 때, 꽉 찼을 때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축토는 지장간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자기 계절의 글자인 개수가 나와요. 왜 자기 계절이에요? 자수 다음에 축토죠. 자수의 마지막 정기가 개수였잖아. 그게 남아있죠. 여기로. 전 계절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기토. 자기를 대표하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의 창고로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의 작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직은 안 했지만 진토 같은 경우는 목이랑 화의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생금을 잘 안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진일주, 토생금이 잘 안 돼요. 경술일주, 토생금이 잘 돼요. 그러니까 경진일주는 인성을 잘 못 써요. 인성을 깔고 있는데. 그럼 뭘 써? 경진일주는 그 을목을 쓰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목생활을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근데 경술일주는 잘 써요. 토생금을. 인성을 잘 써. 엄청 큰 차이예요. 같은 편의를 갖고 있어도. 그런 것처럼 축토 같은 경우는 겨울의 땅이고 금의 창고기 때문에 토생금을 잘 해요. 이건 어떻게 금 작용하냐 봤을 때, 자, 금이 재성으로 작용한다는 건 화일간이죠. 그 화일간한테는 축토가 있어야 재물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빌 게이츠나 뭐 그 재벌사들 중에 임술일주가 부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임수 입장에서 재성은 화예요. 화의 창고가 술토거든. 그러니까 임술일주는 창고, 돈 창고를 내가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임술만 가지고 부자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창고를 그냥 깔고 있다. 근데 창고는 있는데 비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주들은 한평생 재에 대한 결핍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얘는 창고를 갖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재성이 아니고 다른 글자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금의 창고로 작용하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언땅이라 그랬죠? 언땅. 그리고 겨울이라는 해자축이라는 겨울 땅이잖아요. 겨울 땅인데 화 입장에서 보면 화생토가 잘 될까요? 왜냐면 토니까 목생화, 화생토잖아. 화가 저 멀리 가서 생을 해야 되죠. 힘 빠지겠지. 그래서 얘는 겨울의 땅이고 언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월지로서 힘이 강할 때는 강할 때 무조건이 아니고 그럴 때는 화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걸 설계시킨다 하죠. 자, 축, 합을 하죠. 육합을 합니다. 그리고 미토랑 충을 하죠. 얘는 여름의 땅이에요. 그냥 정반대에 있는 애들끼리 싸운단 말이야. 그럼 누구랑 싸워요? 얘 지장간에는 얘가 겨울에 있는 애가 첫 번째 나왔으니까 얘는 여름에 있는 정화가 첫 번째로 나오겠죠. 그럼 뭐야? 충미충이라는 건 정화와 개수의 싸움이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 사주에서 정화와 개수의 상태를 살펴야지 우리가 충미충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글자가 없다. 근데 충미충? 뭔 작용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청가는 결과고 성패잖아. 지지는 길흉이죠. 좋냐 나쁘나죠. 그래서 그냥 충미만 있나 가지고 됐다 안 됐다 논할 수는 없어. 그럼 이게 충으로서 작용했다 안 했다는 결국은 정화와
개수, 얘네들의 힘의 세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축미충이 작용했다 안 했다를 볼 수 있겠죠. 디테일한 건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 자, 사, 유, 축. 얘가 뭘 해요? 삼합을 하죠. 삼합을 하는데 여기서 이 둘만 있으면 뭐랍니까? 유금이랑 축토만 있으면은 반합이라고 하고요. 무조건 삼합이랑 방합, 임묘진, 사오미, 해자축 이런 거 있죠. 해자축, 방합, 방국이라고도 해요. 자, 이런 합들은 무조건 왕지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 왕지 중심에서 하나만 있어도 반합이야. 유축이 있든 사유가 있든 해자가 있든 자축이 있든 이런 반합인데 왕지가 빠져있을 땐 가합이라 그래요. 가합은 뭐예요? 가짜 합. 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가합도 합이다. 봐봐요. 가짜 합이야. 합이에요, 아니에요? 가짜 합이라니까? 가짜 합은 뭐예요? 합이 아니다예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여자가 아니다라 하겠죠. 전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합은 합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합도 합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언제든 합이 될 수 있는 대기 상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지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예요? 대기 상태야. 합이 아니에요. 왕지가 와야지만 합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 왕지는 대운으로 와줘야 제대로 된 작용을 합니다. 아니면 원국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야지. 알겠죠? 반대로 이게 원국에 있는데 대운에서 사화가 와. 그럼 사유축이라는 작용을 하겠죠. 그죠? 저는 유금은 있는데 사화도 없고 축토도 없어요. 대운에서 사화가 왔어요. 정사대운이어서. 그럼 사유 반합을 해요. 근데 축토는 안 왔잖아. 작용, 사유에 대한 반합만 하니까 이 둘에 대한 작용력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 셋에 모였을 때 균형은 좋아. 조후에 대한 균형은 참 좋아요. 얘네 셋도. 근데 우리가 타고난 사주는 8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얘는 한습하다 그랬죠. 습한 글자라면 사화랑 유금은 조한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둘의 조한 정도가 두 개 합쳐봐야 얘가 그 조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 1의 관계가 아니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조습의 차이가. 당연히 날씨마다 조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자수도 한 조, 축토도 한 습인데 누가 더 한 하냐? 누가 더 하네? 자수가 하네요? 축토가 하네? 이게 우리가 딱 사주를 보면은 가장 음기가 강할 때는 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토. 근데 축토는 1월이잖아. 1월이 더 추워요. 그럼 1월이 하네요? 자월이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는 축토가 더 한해요. 근데 음기가 더 강한 것은 자야. 결국은 추운 기가 오는데 내 몸이 차가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는 습이에요. 그래서 습이라는 게 들어와야 우리가 체감이 돼요. 자, 이민년과 계묘년의 차이가 뭐예요? 이민년은 조해요. 계묘년은 습해요. 그래서 이민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에다가 망해도 그냥 잘 되겠지. 근데 계묘년에 투자했다 망하면은 운다고. 지금 막 이런저런 일 막 생기잖아요. 왜 생겨요? 이민년 때는 사건 사고가 물론 늘 있지만 이민년 때는 뭐 잘 안 돼도 이러고 말겠지인데 계묘년은 내가 짜증이 나고 못 견디니까 막 남들 막 찌르고 막 나쁜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계묘년은 굉장히 내 현실적인 걸로 와닿아요. 습해야. 그래서 습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감이 되잖아. 와닿잖아. 사주가 조할수록 공감력이 떨어지겠죠. 왜? 한 발짝 물러나 있잖아요. 잘 되겠지. 막 친구는 막 힘들다 우는데 괜찮아, 잘 되겠지 뭐. 얼마 전에 그 쇼박스에서 어젠가 업로드된 걸 봤어. 뭐 보셨어요? 그러니까 쇼박스라고 알죠. 되게 큰 유튜브 이제 개그 시트콤 같은 거 하는 채널인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외출 준비를 하면서 화장을 해요.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내 전화 속에 있는 친구는 자기 친동생이랑 싸워 막. 야, 너 어제 내 옷 입었지?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신경도 안 쓰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이러면서 막 신경도 안 쓰면서 막 그런다고. 그런 게 좋아하는 상태예요.
와닿지 않는 거지. 뭐 니네 그래 싸워라. 난 나 나갈 준비하란다 이런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나가려고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이러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고 물을 한번 틀었는데 샤워기에서 얼굴 다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야. 마지막에 그러고 끝났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맞이했죠. 이건 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려면은 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습한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지. 자기한테 맞는 코드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매한 거, 진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조습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딱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축은 뭐예요? 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박해. 압박. 왜 압박을 할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감금해놓고 막 때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대씩 때리면 가만히 있겠지만 막 때리면 반항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박을 해야 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양으로 가기 위해서 수를 압박한다. 이게 축토 입장에서의 자축합이에요. 자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가 나를 얼마나 담겠어? 내가 더 큰데. 그렇죠? 그냥 쉬어가는 정도라면 얘 입장에서 얘는 아예 못 나오게 압박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얼어있다 그랬어. 얼어있는 게 습이 이제 발생해서 생명에너지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화학. 당연히 빛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월생, 축월생들은 병화라는 글자가 조용신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병화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사화도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유축이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사유축에서 유금 없이 가합이라고 했죠. 유금 없어도 좋은 구조예요. 물론 사주 자체가 굉장히 습해. 그래도 사화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리고 해주는 좋은 글자로 작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축토잖아. 토잖아. 토에 대해서 소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토는 뭐예요? 토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거죠. 그게 뭐예요? 목이죠. 그럼 신축년, 2021년이죠. 신축년은 금토라는 겨울 굉장히 추울 수 있는 그런 운이었어요. 정축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추운 운에서는 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목생화가 잘 됐던 사주들한테 좋았다. 제가 그 운세 영상을 이민년부터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신축년에 대해서 수강생부터 해서 다 얘기를 막 하고 다녔거든요. 신축은 그냥 목생화 잘 되는 사람이 좋았다. 이민계면은 화생토 잘 되는 사람들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테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열, 빛 이런 거 구분해야 되고 생사도 구분해야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등만 봤을 때는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가장 가난할 때가 어때요? 춥고 배고프고 이럴 때 가장 사람이 서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한습한데 한습이 해결 안 되잖아요. 가난해요. 명을 딱 봤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난합니다. 실제로.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했지만 한습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운에 의해서 이 한이 해결되는 운이 오면은 당연히 이게 또 성장을 하고 잘 되고 해. 계속 가난하게 산다가 아니고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환경에 놓인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걸 부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 만나서 그 전에 사전 정보 하나 없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한습한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아, 초년운이 많이 힘들었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네요. 다 봤다 그러고. 내 반대로 한습한 사주가 만약에 병화라든지 또는 조우가 잘 구성되어 있게 태어났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축토는 지장간이 개신기. 사람들이 막 개신기하다 이렇게 외우는데 금의 창고면서 동시에 수의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서부터 성장해서 끝단계까지 왔죠. 그러니까 내가 다 성장한 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많은 지하 광물이 있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거 자체가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땅과 보석과 지하수와 온갖 가지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축토가 있는 사람 중에 이게 개발이 되는 사주들 가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축월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축월에 태어났고 목생화 잘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 지식에 대한 정보 그런 것부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축토에. 그래서 축토를 개발하는 건 좋다. 그럼 기축기축이잖아요. 그런 정보를 잘 꺼냈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는 있는데
그러니까 잡지식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축 월 기준이죠. 월 기준에서 임목과의 관계를 보려면은 첫 번째로는 목극토가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목극토를 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중기, 정기를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화장실 갔는데 남이 볼일 보고 나오는 상태야. 남이 싼 그거야. 냄새나다. 남을 엿자. 남이 싼 거. 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암합이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방향성이 과거고 얘는 미래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상태 얘네들이 합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암합이죠. 그럼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청간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다? 간목의 가치가 떨어진다 했죠. 왜? 당장 성장해서 뭔가를 써먹으려니까. 원래 간목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잘 성장해서 정신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출 때까지 길게 성장을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열매를 한번 맺기 시작하면 계속 열매를 맺는 되는데, 기토를 만나면은 간목 입장에선 얘가 재성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탐재 쪽으로 간다. 성장하기가 간목답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정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내려간다. 그게 갑기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목극토가 암합 때문에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축토가 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붙잡는다 그랬죠. 왜? 축토 다음에 임목이잖아요. 1월 다음에 2월이잖아.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축월 다음에 인월로 나가야 되는데 이 관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청간 수업할 때 청간 순서에 비밀이 있었듯이 지지도 순서에 대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에 대한 비밀을 위해서 축은 양이라는 글자를 못 나가게 붙잡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붙잡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병화. 왜? 임목은 뭐야? 역마잖아요. 어떤 역마? 얘만 보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은 역마잖아. 그러니까 병화라는 게 있어야 이게 해결되고 목극토가 잘 되는 거예요.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